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지금 여론 추이 현안 이야기 나누기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련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긍정 평가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제 리얼미터가 8월 26일 하루 동안 전국 507명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1000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500여 명 조사를 했고요. 이게 무선 RDD 자동응답 ARS 조사죠.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게 잘했다라는 긍정평가가 53.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살짝 넘었고요. 부정평가는 41.5라서 한 10% 이상 11, 2%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긍정평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오차 범위를 넘었다. 긍정이 더 높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요 리얼미터가 같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이제 정례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긍정률이 51.4가 나왔거든요. 그거보다 긍정평가 즉 한미 정상회담을 잘했다라는 긍정평가가 아주 미세하지만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미 정상회담 이 성과는 향후 대통령의 긍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은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협상 또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많이 했고요. 이게 정상 간에 있어서의 좀 뭐라 그럴까요? 만찬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좀 화려한 모습이 있을 때는 더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실무회담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텐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워낙 트럼프 앞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뭐 망신도 당하고 뭐 그래 왔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존중받는 그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빠지진 않고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정호 기자가 좀 분석을 해주시죠. 지금 잘된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또 여론조사에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 좀 어떻게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잘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더니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협력 확대가 18%, 또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구축이 14%,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 진전이 13.9%, 또 한미일 동맹 간 협력 강화 얘기도 10.5%, 여기다가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 협상 이것도 4.3%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역시 이제 마스가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 제조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협력을 강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된 상황.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가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를 방문해 가지고 이 이름 명명식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거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 구축 이게 이제 두 번째 응답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뭐 많이 영상을 봤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이거 대단한 찬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악관 집무실 방문해가지고 뭐 뉴욕 증시 상승세, 다우 존스 지수가 올라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또 백악관 집무실에 황금 장식 뭐 이런 것들 황금빛 이거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좀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봤던 방명록 서명할 때 그 펜 지금 난리가 났던데요. 그 펜 모습 그리고 그 내용도 한미 동맹의 황금 시대 새로 시작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황금빛의 백악관 집무실과 또 황금 시대 이것도 제가 볼 땐 준비를 한 라임을 좀 맞추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하고 싶어하고 노벨 평화상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조명이 되면서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하고 주한미군 문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협상 미국의 압박이 있을 거라는 얘기만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거 그런 것 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교에 대한 평가에는 지금 여야 진보 보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론 이 리얼미터 조사가 이게 지난 화요일에 하루 조사한 거고 그때도 아직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막 논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모든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이념 성향에 따라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게 확연히 갈렸죠, 대표님.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념 균열이라든지 뭐 지지하는 정당 균열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다들 똘똘 뭉쳐서 미국과의 협상을 응원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념 성향에 따라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긍정 평가가 87.8%니까 압도적이죠.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긍정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예. 부정 평가는 한 10% 정도 11.1이니까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부정 평가가 66.4%나 됩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3분 중에 2분은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긍정률이 25.5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긍정 평가가 54.7이니까 절반이 조금 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평균과 비슷하면서 평균을 약간 좀 올려주는 그런 예. 효과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야당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나 뭐 이런 야당에서는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굴욕 외교였다, 뭐 외교 참사였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니 또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작은 화제가 되었던 것은 전환기 씨였어요. 직접 워싱턴까지 가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이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숙청과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정상회담 점에 올렸으니까 막 보수 진영이 환영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또 실망을 했다. 트럼프도 좌파 종북 아니었냐 뭐 이런 뭐 댓글이 달려서 그런 게 기사도 좀 났습니다. 그 박정호 기자는 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있었던 그 SNS 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상회담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수 지지층들 특히 이제 윤석열 구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해 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아론 네. 이런 게 이 보수 진영 쪽에서 많았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그래서 그게 정말 실현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쪽 이른바 이제 보수 기독교계 개신교교 쪽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또 미군 기지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참지 못하고 미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잘못된 이런 숙청 혁명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정리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윤 전 대통령 지지층 보수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뭐 정치인들 얘기를 좀 들어봐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뭐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그렇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뭐 트왕상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미국 대통령이 알아차렸다. 그렇습니다. 예. 뭐 김문수 전 장관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했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정작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게 비공개 이제 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나니까 이거 오해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SNS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거 뭐냐. 아니 항공모함 보내준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거냐 정말. 이거 아라뱃길 쪽에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아라뱃길이요? 예. 예. 정작 안 오니까 뭐 트럼프도 뭐 친중 좌파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그 비공개 회담 만찬에서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들어갈 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숙청과 혁명 이거 올린 거 트루스 소셜에 글 올린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귀에 대고 야 이거 페이크 뉴스야. 맞아요. 가짜 뉴스야 이렇게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예,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와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이용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뭐 네. 이런 걸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걸 미리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우리 쪽에 대응할 시간도 준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들더라고요. 또 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 와이즈 비서실장과 만나서 좀 그렇죠. 조기에 이렇게 정상회담에 있을 땐 보통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던 것도 좀 주요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정수행평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리얼미터 조사인데 조금 다르네. 지난주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역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지난주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18일부터 2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500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2,512명 조사를 했고요. 무선전화 RDD 역시 ARS 조사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참 재미있게도 대통령 긍정률이 그 직전 주에 51.1이었는데 예. 51.4, 그러니까 0.3% 포인트 약간 올랐다. 이건 완전한 횡보죠. 그러니까 예. 완전히 같은 수치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이게 재미있는 건 그 전 조사를 보면 63.3, 60% 초중반에서요. 56.5, 50% 중반까지 빠지고 다시 51.1, 50% 초반까지 빠졌다가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이제는 50% 선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횡보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 기간 동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대통령 긍정률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횡보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조사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튼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빠지면은 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횡보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효과가 그럼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ARS 조사에서 대략 한 50% 선 정도 나오는 것이고 예. 그 전에 빠질 거 다 빠지고 막상 전당대회가 있는 기간 동안은 더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지난주에 조사를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화요일 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온전하게 또 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조금 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온전하게 반영이 안 된 거 뭐 이런 한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지금 나온 게 있는데 뉴스토마토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도 지금 나왔네요 이게. 예. 국민의힘이 정당 지도에서 오른 거는 아닌 거예요. 예. 대통령 긍부정에서 긍정 평가군요. 예. 부정 평가가 살짝 더 많은 이거를 많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48.3대 48.8이니까 거의 같은 수치예요. 0.5% 포인트 격차가 있는데 긍정 평가가 48.3, 부정이 48.8입니다. 예. 뉴스토마토는 25, 26일 조사를 했고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선전화 ARS 방식입니다.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예. 이거는 지금 월화 조사를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월화 조사를 했으니까 전당대회 효과도 들어가고 그 한미 정상회담도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정호 기자가 보기에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새로 선출이 됐고,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도 또 내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다. 라고 좀 기대를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바깥에서는 지금 전환계당이다 윤호개인 정당이 됐다
또 내부 분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좀 박종희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말 강경한 모습에선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이제 미래로 향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뭐 이른바 이제 출당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대표가 된 다음에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리더십을 좀 만들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전당대회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럼 과연 국민의힘이 이렇게 정권에 대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호응을 할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정권과의 싸움 이것만으로 지지율을 반등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뭔가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싸우는 모습이 아닌 정책적인 면 이런 것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가장 사람들이 좀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럼 정청래 대표를 만날 거냐, 만나서 악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저도 좀 정치 오래 봤는데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 김홍신 대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치 고관여층한테는 좀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한테는 별로 관심 없는 이슈 아닌가요? 이런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안별로는 악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몰릴 거다. 두 정당 대표 모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 3개월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경제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실은 두 정당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충돌을 하게 되면 중도 성향자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정당 모두 손해죠. 예.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입장에서는 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높아진 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확 빠질 때 눈에 띄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사안에서 반대를 했다가는 이제는 더 빠질 때도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영수회담을 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실의 의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지나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수 있겠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찬바람 불 때까지는 당 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정치 작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협치를 할 부분과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대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39.1, 국민의힘 37.3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는데 근데 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ARS 조사에서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5.5 내로 붙는 조사들이 지금 간혹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고관여이신 분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치 고관여이신 분들은 어차피 두 당에서 비슷하게 오실 수가 있죠. 여론조사에 응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5.5 내로 붙는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화 면접에서도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진짜 기록적인 일입니다. 뭐냐면은 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야당이 여당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럴 수가 있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요거는 지난주에 19일서부터 21일 조사를 했고요. 예. 요거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전화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입니다. 의뢰처가 없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19%포인트 격차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즉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런데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5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2주 전에
2주 전은 아니죠. 그 전에 한 7월 말에 19까지 그러니까 20% 선을 하향 돌파당해서 19%를 기록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씩 올라와서 25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맞는데 예.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무려 19%포인트 격차로 아직도 격차가 상당히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면접 조사는 국민 대표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서는 아직 국민의힘이 국민적인 신뢰를 다 얻고 있지 못하다. 즉 전당대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신뢰를 더 얻어야 된다. 이런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박정호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ARS 조사가 좀 더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제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전화면접은 일반 뭐 이제 중도층을 포함해서 좀 정치 저관여층도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지금 보수 정당도 상당히 집결했다. 근데 지금 민생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호응을 못 얻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대표 선출 과정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승리했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선거 반영 비율이 당원 투표가 80% 일반 여론조사 20% 아니었습니까? 예. 일반 여론조사도 실제로는 무당층 국민의힘 지지층만 조사를 한 거예요. 사실상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후보보다 5%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 20%포인트 정도 앞섰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 결과를 내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대표가 누가 됐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이것 좀 당원들만의 투표를 통해 당원들만의 입김이 작용한 그런 대표 선출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선출 과정도 그렇고 지금 저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정권과 싸우겠다는 얘기는 하고 또 지금 법사위 간사도 나경원 의원을 또 내정을 했더라고요. 오선 의원이 그렇습니다. 간사를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네. 사실 뭐 육선 의원이 뭐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처음 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창대창으로 맞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중도층과 또 약간 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코스피 5천 이재명 정부 내세운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아니면 정부 쪽에서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검찰 개혁 문제도 이런 거 관심 있는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글쎄요 정당 지지율 이게 빠르게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내 갈등 문제도 있잖아요. 물론 김민수 그 최고위원이 그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제 저 당무감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장동혁 대표는 뭐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그런 논란 촉발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진화를 하기는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어느 정당이나 사실은 내부에 좀 분열과 갈등이 언제든지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은 이 분열상이 조금 좀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격렬하잖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찬탄과 반탄. 근데 이런 예를 들면은 당원 게시판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전례를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홍과 갈등은 코어 지지층을 이탈시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갤럽에서 25%라고 하지만 벌써 20% 선이 무너지고 있는 정당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 핵심적인 지지자들이 한 발 뒤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국민의힘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강경 보수 쪽으로 본인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쪽에 이제 메시지를 내면서 그게 활성화되고 지금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 윤석열을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오늘 그 속보가 들어온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청구했습니다. 청구했죠. 네. 예. 이것도 좀 국민의힘의 악재일 것 같아요.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정호 기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과의 싸우겠다. 그리고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국민들은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이 정치자금 뭐 불법 수수한 이 의혹 가지고 특검이 수사한 데 대해서 국민들 의혹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돼 있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가결 못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비판 목소리가 클 거거든요. 어쨌든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결은 될 것 텐데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투표에 안 들어오느냐 아니면 투표에 들어가 가지고 다 반대표를 던지느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액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예. 어떻게 보면 장동혁 호의 제일 처음 찾아온 하나의 가늠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의 여론조사였습니다.